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9일 제43회 허영강의 과학세상 2부 정신기어 자전거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계속 정진하고 있습니다. 허영강의 과학세상, 오늘은 제1편 정신기어 자전거 제2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게 정신기어 자전거의 개발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이 앞으로 돌려도 가고 뒤로 돌려도 가는 기능을 이 크랑크 기어에다가 접목을 해봤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되지만 이것이 좀 복잡하고 고장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향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뒷바퀴에다가 뒤 후리휠 기어에다가 이 장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작동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축소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축소해서 맹기로 본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와 같이 금형을 찍고 제품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상품화를 해봤습니다. 정신기어 자전거는 영문으로 스피리추얼 기어 바이시클입니다. 이 뭐 다 똑같은데 요 기아가 하나가 다르죠. 요게 앞으로 돌려도 가고 뒤로 돌려도 가는 요게 핵심 부품입니다. 요 부품을 분할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기아 체인, 요거 프레임, 요 부품들이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조립이 되는데요. 요게 담배 종이가 이 크기를 대변해주고 있죠. 이건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이렇게 정역 구동하는 자전거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요 기어들, 이게 2001년도만 해도 이게 국내에서 그전에 이걸 만들었었는데 이거 만드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인도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 인도 것이 저희가 쓰기에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인도에 가서 인도 이스트맨 회사에서 이 기아를 컨테이너로 들어오게 됐죠. 제가 있고 여기 이 친구가 이스트맨사 대표입니다. 인도 친구가 상당히 명석하고 사업소 수완이 있더라고요. 이제 공장장하고 부사장하고 이렇게 이 뒤에 있는 사람이 경비고, 그래서 이 이스트맨사에서 이 부품을 구입해서 왔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품 구입을 위해서 국내에 없는 물건들은 외국에 가서 사다가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품을 사다가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걸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때 저희 일강 HC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홈페이지에다가 이거를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도 올리고 영문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영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영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를 자기 자전거에 해줄 수가 있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시드로광항에 공구하고 이 부품을 가지고 갈 테니 네 자전거를 차에다 싣고 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시간 약속을 해서 제가 여기 영국 시드로광항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이걸 그 친구 자전거에다가 이걸 장착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희망을 본 게 뭐냐면
그 친구 이름이 스티브인데 그 1955년생이에요. 근데 체격이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이 자전거를 타는데 이 자전거는 우리 국내에서 보는 자전거보다 그 친구들이 타는 자전거는 바퀴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 뭐 6인치 자전거라고 그러던가 그러는데 굉장히 커요. 그 안장 높이도 높고. 근데 뭐 기아는 똑같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설치를 해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난리가 났어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돌려도 가고 뒤로 돌려도 간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다 한번 타보고선 진짜 되네. 이게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이걸 타보더니 그냥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내가 이거 타봤다. 이거 된다 돼. 그러면서 막 그 공항 주차장을 싸돌아다니는데 그걸 보는 제가 감동스럽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업은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자전거가 요건 이제 그 개발되기 전 사진인데 이게 제 아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은 이제 40이 다 됐지만 이때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때인데 나는 자전거 탈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자전거 맹기로 놓고서 얘가 다 타면서 다 발견한 것들이에요. 자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어느 날 눈이 왔다가 녹으면서 그것이 바로 얼어가지고 도로 전체가 빙판길이었었어요. 근데 자전거가 한 대는 안 다니는데 얘만 타고 다녀요. 막 이거 위험한데 왜 타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건 안 미끄러진대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 뒤로 돌리면 안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봤는데 빙판길이나 진창길에서 그 미끄러운 그 흙길이죠.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돌리면. 내가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 때문에 이거 빙판길에도 미끄러지지 않는구나. 앞으로 돌리면 미끄러지는데 뒷바퀴가 앞으로 돌릴 땐 찍찍찍찍 옆으로 왔다 갔다 밀려요. 그 힘을 잘 조절해 간신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뒤로 돌리는 건 그냥 돌려도 그냥 가요. 바퀴가 앞바퀴로 도는 건 앞 회전해서 가는 건 똑같은데 밟는 힘의 균형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들 때문에 이 기능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갯길을 오르기가 용이해요. 자, 지금 이 각도에서 밟으면 자전거가 바로 올라가는데 이 고갯길이 이렇게 생기면 그 앞으로 밟는 각도가 더 작아져요. 그냥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돌리면 오히려 각도가 더 커져서 힘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힘의 작용이 필요하구나.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스타트가 빠릅니다. 자전거를 탈 때 보통 이 페달이 이쪽에 와 있으면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 앞으로 갖다 놓고서 타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페달이 요 위치에 있든 반대편으로 가 있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관계없이 그냥 밟기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밍업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해하는 얘기가 친구들끼리 과자 뺏어 먹기를 했대요. 자전거 타고. 근데 동네 애들 과자는 다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이렇게 밀고 가면서 이렇게 올라타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타서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뺏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언덕 올라가다 서도 뒤로 절대로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짐 싣고 가다가 언덕 올라가다 옛날엔 많이 자빠졌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고 그냥 딱 버튼 거 쓰니까 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체의 균형 발전을 시켜줍니다. 이건 제가 프랑스에서 가져온 그 뒤로 밟으면 뒤로 돌리면
뒤를 걸으면 생기는 하체의 근육 발전에 대한 연구 논문이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영문으로도 되어 있지만 그 책을 갖고 있었는데 KBS에서 그 책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빌려줬었고 생로병사의 비밀을 찍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그 KBS 바람에 제가 이 근육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영향이 있죠. 그건 뭐냐면 페달을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자전거 이꼬로 페달을 앞으로 돌려야 간다는 고정관념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전진하는 그런 자전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정신기어 자전거 스피리추얼 기어 바이시클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외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뒤로 걷는 분들을 간혹 만날 수가 있는데요. 뒤로 걷는 모습이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또 자칫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운동 방법을 놔두고 이렇게 뒤로 걷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뒤로 걷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이 친구가 다리가 아파서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 그럼 이걸 한번 해봐라 그랬어서 운동하기 전에는 엉치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노인 인구 중 80% 이상이 앓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특히 무릎 관절은 손상이 심하기 마련이다. 막 쉬었어요. 시큰시큰 하면서 다리가 뻑 풀면서 한번도 걸어가 푹푹 쑤시고 많이 아팠어요. 시큰하게 끝나고 쉬어도 못 걸어.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바로 무릎의 통증이다. 제작진은 일반인과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체열 측정을 통해 무릎의 통증을 알아보기로 했다. 10년째 관절염을 앓다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와 관절이 튼튼한 일반인의 체열을 통해 통증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측정 결과 정상인의 무릎은 평균 34도 정도의 붉은색을 띠는 반면 관절염 환자는 30도 정도의 파란색으로 나타났다. 관절염은 연골이 닿고 근육이 수축되면서 다른 염증과는 달리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무릎 관절 부위의 온도가 낮은 것, 이것이 바로 통증의 원인이다. 3년 전부터 관절염을 알아온 올해 63세 유재순 씨. 6개월째 뒤로 걷기를 하고 있다. 잘 못생겼으니까요. 근데 또 계단을 절대 못 내려가서 저 이제 계단 내려가는데 아무 이상 없고 잡지 않고 내려가도 되고. 뒤로 걷기를 한 이후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믿고 있는 유재순 씨. 관절염 초기 유재순 씨의 무릎 온도는 정상인보다 4도 정도 낮았다. 그러나 뒤로 걷기를 6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33도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인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무릎의 상태가 호전된 것이다. 뒤로 걷기가 통증을 줄여준 이유는 무엇일까? 걸어가다가 그것은 관절의 온도를 상승시켜 마치 뜨거운 찜질을 한 것 같은 효과를 줬기 때문이다. 6개월 동안 뒤로 걷기를 한 결과 무릎의 온도가 평균 4도나 오르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무릎의 통증을 덜어주는 뒤로 걷기. 그렇다면 뒤로 걷기의 운동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20분 동안 같은 속도로 앞뒤로 걷기 한 다음 운동 효과를 비교해보았다. 운동 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인 산소 소비량, 최대 심박수, 에너지 소비량을 차례로 비교해본 결과 뒤로 걸으면 산소 소비량이 13리터로 심박수는 123회로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도 361칼로리로 증가해 운동 효과가 앞으로 걸을 때보다 50%가량 더 올라갔다. 익숙치 않은 동작을 할 때는 힘이 많이 들고 피곤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뒤로 걷기도 우리가 익숙치 않은 동작이기 때문에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이 많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운동량이 더 많다고 보겠죠.
뒤로 걷기가 앞으로 걷기보다 운동 효과가 뛰어나다면 사용하는 근육에는 어떤 차이가 날까? 동작 분석 결과 앞으로 걷기에서는 주로 다리를 펼 때 사용하는 대퇴부와 무릎, 발목 등 다리 앞쪽 근육을 쓰게 된다. 반대로 뒤로 걷기는 다리 뒤쪽 근육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때문에 평소에 안 쓰던 근육까지 운동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근육의 활용도에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걸을 때 주로 사용하는 6개의 근육에 전극을 붙이고 앞뒤로 걸을 때 근육이 움직이는 정도를 측정해 보았다. 걸을 때는 다리의 앞, 뒤, 옆에 있는 6개의 근육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먼저 앞으로 걸을 때는 근육의 변화가 거의 없다. 하지만 뒤로 걸을 땐 모든 근육의 활동량이 증가했다. 그중 대퇴부는 2배 이상 근육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기존의 관절염 환자의 좋은 운동이라는 것은 평지를 걷는 거, 실내 자전거, 그 다음에 수영,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동들 자체는 모두 전진,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를 튼튼하게 하지 뒤쪽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못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만 해결하지 큰 나머지 부분을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로 걷는 운동이 무릎 뒤쪽 연골을 굉장히 튼튼하게 연골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중에는 거동이 힘들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몸을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체중은 증가하고 무릎의 근육은 약해져 통증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무릎 안쪽에 있는 게다가 무릎과 발이 변형을 일으켜 관절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튀어나왔거든요. 이건 이제 그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은 되게 이제 활동을 잘 안 하니까 뚱뚱해지고 또 뚱뚱해짐으로 인해서 관절염은 이제 무릎에 체중이 더 많이 실리니까 관절염이 더 심해지는 거죠. 피시고 그러신 다음에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절염 환자에게 뒤로 걷기는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천천히 하세요. 전문가들은 초기 관절염 환자나 일반인들이 뒤로 걸으면 관절 건강에 이롭다고 한다. 천천히 앞에 좀 피시고 하지만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하다. 처음에 30분, 40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오니까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단위로 하시면 좋겠고 또 관절염이 심해서 다리가 휘어진 정도의 환자는 오히려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70이 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몸의 평행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뒤로 운동을 잘못하다가는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 온도가 낮은 오전 시간에 걸어서 관절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완만한 평지를 걷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여유있게 걷는 것이야말로 뒤로 걷기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진 거북이, 고래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장수의 비결은 바로 만만디, 모든 것을 천천히 하는 것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장수 동물들은 예외 없이 이 느림보 일색이었는데요. 아무리 급하게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좀 모든 것에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유 있는 당신의 행동이 몸의 평안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덤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이제 그 정신기어 자전거 이걸 만든 사례는 이제 끝을 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 정신기어 자전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먼저 신라가 망할 무렵에 있었던 이 3기 8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가 3기 8기 차입니다. 이게 바퀴가 앞에가 2개고 뒤에가 하나예요. 이게 이제 그 앞인데 요게 자동차 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오무기아라고 그래서 자동차의 앞바퀴 그 방향을 바꿔주는 그러한 기어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
자전거 앞바퀴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이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앉아서 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뒤에 짐도 실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전거를 그 스승께서 만들라고 그러셔서 이거 제가 만들어서 이거 제가 타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제가 30대 초반이거든요. 상당히 그 젊은 시절에 이 자전거를 만드는 거죠. 제가 금년에 이제 73세가 됐으니까 이것도 뭐 거의 40년 됐죠. 예, 지금도 이 자전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3기 8기라는 게 뭐냐? 신라가 망할 무렵에 3가지의 기이한 일과 8가지의 쾌차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 3가지의 기이한 일은 뭐냐? 소나무 가지는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나무 가지가 이게 자라게 되면 45도 각도로 해서 위쪽으로 자라잖아요. 근데 신라가 망할 무렵에는 모든 소나무 가지가 아래로 자랐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아래로 처진 거 모양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신라가 망할 무렵에 나타난 3가지 기이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참 그것도 신기한 거죠. 신라가 망할 무렵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모래도 같이 아래로 흘러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신라가 망할 무렵에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모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두 번째 얘기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화주인데, 화주라는 게 이제 수정같이 생긴 구슬인데, 이것이 그 이렇게 돋보기 갖다 햇빛을 비치면 불이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구슬이 그 햇빛을 받으면 그 불을 붙인답니다. 근데 이게 그 신라 망할 무렵에 이것이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이게 3가지 기이한 일인데, 하여간 그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8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그 귀에 닿는 대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1. 남산에 있는 부석. 2. 문천도사. 3. 계림 황엽. 계림에 있는 누런 잎이란 뜻이겠죠. 4. 앞지 부평. 안앞지가 있죠. 그 뜰부자. 앞지 부평. 5. 백률 송순. 6. 금잔 나간. 7. 불국 영지. 8. 나원 백탑. 이렇게 8가지의 쾌차한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그 1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다시 이게 시대가 대변혁을 하는 시대에 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뭔가가 지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때가 그런 때거든요. 아날로그 시대가 문을 닫고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그 신라가 망한 무렵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었던 이 자전거, 이 3기 8개차, 이러한 그 자전거의 시대가 이제 또 다시 지나서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잠옷 기초가 주목됩니다. 이것으로서 허영강의 과학세상 1편 정신기어 자전거에 대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강 TV였습니다.